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이 완연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죠. 대통령상을 수상한 판소리 명창들의 소리전쟁 잘 아시죠? 광대전이 해마다 우리 지역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시작해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죠. 올해는 특별히 명창 대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동안의 역대 우승자, 준우승자, 그리고 신의 명창들이 어우러져서 소리판을 크게 펼쳤는데요. 그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오늘 전주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 명창 대첩의 최종 우승자인 장문희 명창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기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네, 아직도 그때 열기라든지 예. 제가 했던 모든 공연들이 조금씩 생각나고요. 예. 지금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고 있어요. 예. 어느 분이 가장 기뻐하시던가요? 우선은 저희 이모님, 저의 판소리를 지도해 주신 이모님과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일종 명창님. 네. 그다음에 또 환상의 호흡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송재영 전 저희 도립 창극 단장님. 그다음에 집에서 많이 도와준 저희 시부모님, 신랑, 네네. 저희 학생들, 그렇군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서는요. 예. 글쎄요, 전에도 큰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명창이 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또 많은 대회도 출전도 하셨고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어떻던가요? 그때는 무대에서 저만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대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저만 있고 제가 해왔던 그 소리를 그냥 그대로 했던 반면에 광대전과 이번 명창대첩은 관중들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야지만이 제가 우승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무대여서 더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청중들이 직접 평가를 하잖아요. 네, 무섭습니다. 네. 심적 부담이 좀 더 크던가요? 그 청중 평가분들이 예리하세요. 그래서 조금의 노력한 흔적이 보이면 점수를 좀 주시고, 좀 마음에 제가 안도를 하고 조금 무대를 조금 편하게 임하면 그걸 또 바로 캐치를 하셔가지고서는요. 바로바로 결과로. 그동안에 뭐 쭉 지켜보셨죠? 1회 대회 때부터. 그러니까 광대전 1탄 때부터. 명창 대첩까지. 네.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광대전을 하고, 제가 아이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었던. 그 이유로 못하셨구나. 그래서 중간에 못하고.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딱, 2돌을 지났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근데 아이가 저한테는 상당히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게 10년 만에 가진 첫 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0년 동안 낳고 싶었는데 못 낳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게 더 큰 축하 제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광대전 이후에 저는 1등은 못했지만 더 큰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갖고 싶었던 아이를 못 가졌다가 광대전 이후에 2등은 했지만 더 큰 선물. 저희 아이를 선물을 받아서 그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다 또 이제 좋은 기회 명창대첩에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했습니다. 장원이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창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광대전에 나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죠. 저도 장원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전국의 그 대통령상을 다 수상을 하고 어차피 판소리에서는 이제 다 인정을 받으신 분들인데 거기서 누구는 떨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저도 광대전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도 또 좋은 공부도 될 것이고 경험도 될 것이고 해서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죠. 출전하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럴까 봐. 또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무조건 나가라. 이 광대전이 너무 많이 좋은 예. 평가도 받고 네네. 예, 소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서보고 싶은 그런 또 어떻게 로망이 된 무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예. 서고 싶어도 예, 아무나 쓸 수 없는 무대. 네네네. 네, 예. 명창 대첩. 광대전 처음 시작할 때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네네. 그때 이제 우승 못하시고 준우승 하셨어요. 아, 예. 예. 그때 결국은 뭐 평가단원들이 매긴 그렇죠. 점수에 의해서 결과가 예, 예. 나왔을 텐데 불만은 없으셨나요? 아유, 불만은요. 그때 처음 광대전을 했을 때도 워낙에 쟁쟁한 선생님들 많이 오시고, 이런 소리판이 전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에 저는 예. 상당히, 예, 놀랬어요. 너무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소리하는 창자들 위해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처음 하는 그 청중들과의 무대였는데, 너무나도 박수 많이 쳐주시고, 네네. 예, 예. 그냥 저도 모르는 흥이 절로 나오게끔, 예. 이게 일단 청중평가단들의 그 네. 평가하는 네네. 뭐 그 실력이 능력이 예, 예.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불만이 없으시다는 아유, 거죠. 그럼요. 전 2등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참 어려웠어요. 이번 네. 뭐, 예, 1, 2, 3, 4회. 네네. 예, 명창대첩이 계속 사회의 경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우승자가 탄생이 됐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좀 부진했어요? 네네. 불만 없으셨나요? 네, 처음 했던 무대는 아무래도 광대전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막 했던 반면에 한 번 했다고 예. 제가 경험이 예, 있었다고? 경험이 있었다고 조금 네. 예, 편했고 예. 그다음에 그래도 이 청중들과의 그런 친근감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에 네.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최종 우승자가 됐으니까는요. 그때 일조차도 네네. 예,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게 아, 그럼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저는 예. 예, 뭐 드라마 같다, 뭐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때 한 3위 정도 했던 거 아닙니까? 2회 경연까지의 그렇죠. 성적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냥 2등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3등을 하니까, 그래, 뭔가 저한테 이제 부족했고, 뭔가 청중들은 저한테 원하는 것이 더 있었는데, 제가 캐치를 잘 못한 것 같다. 이미 우승은 포기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워낙에 이등만 그냥 했으면 좋겠다. 막강한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왕기석 명창, 예, 박예리 왕기석 명창. 선생님, 박예리 명창. 예. 예, 그래서 좀 포기 아닌 포기를 했었죠. 근데 막판에도 네. 결국은 이제 3명이 동점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그게- 결승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성적이. 예, 이 서바이벌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점수 계산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워낙에 표 차이가 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에서 예, 그냥 계속 입했던 거죠. 예. 예, 막판에 결국은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집기가 다 성공이 됐어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장문이가 보여줬던 판소리 외에 그 청중평가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예. 좀 생각을 고심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기존에 안 해봤던 거를 갖다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저의 진심을 담아서 예. 노력을 해보자 해서 저희 전 단장님께 상의도 드렸고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걸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 환상의 호흡에서 기회는 이때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사활을 걸고 했던 게 동백아가씨인가요? 네네. 그때 춘향모였긴 했지만 이제 또 청중들이 판소리만 계속 듣기에는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뭔가 이제 좀 다른 거 대중적이면서도 그날의 무대에 그 의미를 잘 부여할 수 있는 노래를 한번 해볼까 했다가 나온 곡이 동백아가씨였죠. 평소에 해보셨습니까? 그런 류의 음악을? 평소에 사실은 대학 때 동백아가씨를 불러서 네. 그 축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10년 예. 전에 네네. 예, 그랬던 거긴 하지만 이제 워낙에 전통 트로트도 우리 판소리 하는 사람들의 목에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예. 그냥 무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명창 신분에서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번 명창 대첩에서 시도를 했고 예. 청중평가단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군요. 네네. 예. 그리고 뭐 흥타령도 같이 어울려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흥타령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이널 무대에서 예. 좀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항상 이모님은 저의 소리를 또 지도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지만 저에게 있어 소리를 가장 좀 접할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만들어 주신 분은 또 저희 어머니신데 네네. 저의 이런 모든 과정을 가장 좀 기뻐해 주셨을 어머니가 안 계셔요. 네.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이번 무대는 제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엄마의 사랑, 표현 못했던 이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무대를 준비하는데 예. 엄마가 평소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도 잘 부르셨고 예. 또 제가 소리를 할 때 흥타령에 그걸 엮으면 무대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두 개를 전복을 시켜서 준비를 했었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네. 예, 불렀던 것이군요. 우리 장문희 명창의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그 이력들이 있어요. 최고, 뭐 최초,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네, 학생 대사습 전국대회 예, 장원, 그 다음에 뭐 일반 대사습 일반부에서 장원, 명창부 장원. 그렇게 되신 분은 없잖아요. 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실력이 좋아서 그럽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실력도 좋아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저도 물론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고 인내를 했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네. 예, 지금의 이런 명성이라고 하는 거를 얻기까지는 저보다도 주변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예, 노력하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대를 이을 그 대목이다, 제목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론과 실기 면에서 부족함이 아이고. 없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고요. 선생님들의 그런 말씀들이 저를 지금까지 소리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끔 하는 당금질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찍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믿어주시고 하니까 저 또한 여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우리 판소리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판소리를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있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모습과 좋은 소리, 좋은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04년도 그러니까 그때 30회 대사습 전국대회 명창 부문 장원 되셨는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만점을 주셨잖아요. 예. 그만큼 인정을 한다는 거겠죠.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죠? 네, 아직까지. 네, 그러고 요즘에는 또 예, 판소리가 뭐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6살 때부터 한 33년 정도 6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네네, 6살 때부터. 예. 이게 오랜 시간 끊임없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공부할 친구들도 그런데, 그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스스로 중간에 좌절도 많이 되고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끝까지 하면, 예, 예. 꼭 좋은 자리가, 네. 예, 그러게요. 한결같이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또 저도 한결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6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데 어떤 계기로 소리를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엄마의 적극 추천. 어머니. 예, 어머님이 예, 혼자 작고하신 계셨어요. 어머니. 예. 어머님이 혼자 계셨는데 제가 여동생하고 저하고 단 둘이 있는데 일주명창님의 동생이세요. 동생분이 어머님이시군요. 예, 엄마가 동생분이시고 이모님이 언니시죠. 네. 근데 이제 엄마는 딸을 둘을 키우기가 좀 힘드셨겠죠. 네.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제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문희야, 엄마가 동생을 잘 키우고 너도 잘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못했던 소리를 네가 해주면 엄마가 동생을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도
제가 6살 때인데도 그 말이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엄마 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도 했었어요. 영특하셨네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엄마의 그런 모습들이 그 어렸을 때도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 저를 소리를 가르치고 이모님 집에 가서 이제 6살 때부터 하게 된 거죠. 예. 이모님이 정말 연습벌레세요. 그래서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자장가와 아침 모닝콜이 이모님의 소리였죠. 그리고 이모님의 그 제자들의 그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공부하는 그 제자들과의 그런 의사소통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지금의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적으로 이모님의 도움 덕분이다. 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어머님이 발동을 걸어주셨잖아요. 그러죠. 제가 중간중간에 힘들어서 엄마한테 가고 싶고 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엄마가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넌 거기서 알아서 해라. 어차피 그래도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야잖아요. 엄마 근데 봐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전화도 잘 없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다고 제가 뭐 버스를 타고 어디 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6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아예 엄마 얼굴을 거의 안 보고 못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고등학교 때쯤 해서 그때서야 이제 엄마 얼굴을 보고 그러셨어요. 한 번씩 이제 보고 그동안에는 저는 이제 엄마를 이모님이라고 생각했죠. 또 이모 또한 저를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의지 자체를 이모님한테 하고 엄마를 이모님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좀 엄마이긴 하지만 좀 거리감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든 과정에 저를 이쪽에다 두고 엄마가 저를 안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엄마의 깊은 그런 속사정을 거를 모르시고. 모르고 그래서 이 힘든 과정을 그냥 이모님한테 맡겨두고 엄마는 안 계시니까 힘들어도 즐거워도 모든 이런 생각과 그런 느낌을 이모님하고 함께 했어야 됐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6살이니까 솔직히 이모님한테 의지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런 정보다는 이모에 대한 그런 마음 이게 훨씬 더 컸죠. 지금은 엄마를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엄마가 전주로 오셨거든요. 전주로 오셔서 그래도 제가 마음은 이모한테 항상 더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모하고 뭐 소리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때 너무 힘들면 정말 힘들면 그냥 엄마네 집 가서 그냥 잠을 자요. 아무 생각 없이 잠자. 그래도 엄마는 자는 모습 왜 자느냐 뭐 더 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가 오로지 쉴 수 있는 공간 엄마의 집. 작지만 엄마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엄마가 이모 이일주 명창보다도 소리 실력이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선생님들이 이렇게 엄마의 젊었을 때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모르는데 네가 누구 딸이니? 그러면서 엄마가 옛날에 뭐 노래도 잘했고 소리도 잘했고 무용도 잘했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죠. 엄마는 저한테 그런 표현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씩 가면 소리 연습을 하면 이런 부분 좀 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도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럼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러죠. 저도 엄마. 저는 그렇죠. 오히려 엄마 앞에서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나요? 네, 잔소리도 그렇고 그냥 엄마 앞에서 소리를 왜 이렇게 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번 네 소리 좀 한번 들어보자. 네 소리 얼마나 한번 궁금하셨겠어요. 네네. 그리고 엄마는 한 번씩 제가 TV에 나오고 이런 대통령상을 타고 할 때 엄마는 더없이 좋아하셨거든요. 세상에 둘도 없는 딸이었고 그런 딸이 이런 좋은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당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뤄준 거에 대해서 엄마는 전폭적인 저의 가장 큰 힘이 됐던 거죠. 그러면 판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이제 어머니시고 그동안에 교육을 시키신 분은 이모님이시고 뭐 그 질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한 분만 가장
내가 판소리 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더라면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 예. 그 항상 마음으로 판소리를 놓지 않게끔 해주셨던 거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모는 항상 옆에서 예. 옳은 소리의 길,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딱 버팀목이 되어주셨는데, 네. 또 이모님은 그렇게 해주셨어도 제가 중간에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참을 수 있었던 거는 예, 엄마가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정답. 100점짜리. 그래요. 예. 예, 뭐 결과적으로 우리 광대전에 예, 처음 시즌 1에 예, 출연하기도 참 잘하셨고 네. 예. 그냥 기세로 그냥 네.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예. 또 이번에 예, 명창대첩 예,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승한 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엄마에게 큰 선물을 안겨드린 것 같아요. 네. 예. 자, 앞으로 어떤 무대에 오르고 싶으세요? 이제 다 오르셨는데. 항상 무대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중간중간에 내가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꼭 그 무대에 대한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소리는 뭐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해야지만이 이게 자꾸 발전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소리꾼 장문이가 될 수 있게끔 네 마음가짐을 항상 네. 제가 정돈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론과 실기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판소리계를 짊어지고 나갈 제목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장문이 명창과 함께 쭉 예,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이 그런 제목이 되어서 네. 예, 어머니에게 더 큰 선물로 효도를 더 열심히 잘하는 그런 그 판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